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의 잔인하게도 13거래 연속 하락 추세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LB와 관련은 없지만은 마찬가지로 보기만 해도 안 걸릴 것 같은 듀오백의 질질질 흐르는 하락 추세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 차트를 보면은 지금 거래 중인데 19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19일부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의 모습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HLB가 지금 여기에만 그런 거냐? 사실은 HLB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HLB에 흐르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추세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급등을 하고서 여기도 계속해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나서 HLB는 지속적으로 흐르는 차트를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 쭉 가보면 계속해서 흘러내리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지금 6월달이고 여기는 8월달입니다. 그러니까 HLB가 2달가량 의미 있는 상승을 못하고서 하락 추세를 보여줬던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는 진짜로 피를 말렸죠. 유상증자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은 무상증자잖아요. 이 당시 유무상증자가 일어나고 나서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그래서 진짜 불만이 끝까지 달했을 때, 주주님들이 이때쯤 되면 엄청나게 분노가 쌓여가지고 폭발하거든요. 그럼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 그런 HLB의 그 악랄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판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저점을 뚫으면서 밑으로 딱 쏟았을 때 야, 진짜 가망 없구나 해서 전부 다 팔았는데 다음날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굉장히 악랄하죠. 순식간에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바로 음봉이 나오죠. HLB 특징은 양봉 나오고 그냥 음봉으로 다시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또 이제 9월 21일에 자, 여기에서도 딱 한번 올라가더니 또 다시 흐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9월달이지만은 여기 10월달입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줄줄줄 흐르다가 한번 또 쏘고 또 횡보하다가 한번 또 쏘고 이런 적이 많고요. 쭉 보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한번 이슈가 있은 다음에 오른 다음에 다시 흐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은 자,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 자, 여기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는 거,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HLB 특징이 그냥 하락 추세를 잡을 때는 그냥 줄줄줄줄 계속 흐릅니다. 그러고서 갑자기 뭐 장대 양봉 같은 거 나오면서 반등 한 번씩 하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힘든 차트다. 그리고 HLB랑은 관련 없는데 듀오백도 보기만 해도 정말 답답한 그런 느낌의 차트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그냥 듀오백은 시가총액이 엄청 작거든요. 시가총액이 4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HLB랑 뭐 전혀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차트만 봐도 진짜 이거는 굉장히 그 멘탈이 이거는 가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쭉쭉쭉쭉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얘는 왜 그런가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자 자, 이때쯤의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저녁 6시에 나왔던 기사, 듀오백이 3년 만에 흑자. 자, 그래서 3월 16일에 나온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7억 원이죠. 영업이익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적자였다가 7억 원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자,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 자, 3년 만에 흑자라고 하네요. 창사 후 작년 최대 매출로 이제 반전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듀오백은 그런 기대감으로 이때 이렇게 올랐었던 거죠. 그 사업보고서 나오기 전에는 전에 이미 실적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랐다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건데, 자, 듀오백은 뭐냐? 갈라진 두 개 등판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의자 제조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듀오백 검색해보면은 이렇게 등판 두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듀오백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두 개 있는 거. 자, 근데 매출 부진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파는 거 아니냐,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에 휩싸였던 듀오백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등판이 두 개인 듀오백뿐만 아니라 싱글백 라인업을 확대한 것이 효과를 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개보다 한 개를 좀 편해하는 것 같아요. 등판 두 개일 때보다 싱글백 라인업을 확대하니까 효과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정관영 듀오백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온라인 시장 공략을 강화한 것이 실적 반등에 주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홈오피스 시장이 확대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의자가 불편하다, 의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구매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이야기도 나왔었던 거에 대해서는 회사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증권가에 돌아다닌 걸로 아는데 전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이 늘고 흑자 전환한 이유가 코로나로 재택근무하면서 의자가 중요하다 느끼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듀오백, 의자 2개보다 싱글백으로 하니까 더 효과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줬는다고 리얼 컴포트 매장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2014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전국에 16개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내 3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 우리가 리얼 컴포트 매장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가면은 듀오백, 안마의자 같은 것도 줄 서 있는 것도 있고 안마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안마도 받아볼 수 있고 듀오백에 관련된 제품들을 파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리얼 컴포트 정말 편해요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매장을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자, 16개 매장을 운영 중인데 자, 보면은 이렇게 매장들이 각각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필드 하남점, 스타필드 안성점 이런 데 가면은 볼 수가 있겠고 이 16개를 30개까지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리얼 컴포트 특수상권 창업, 가장 맨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요거를 띄워놓은 거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할 납부 금융 지원 이런 것들 해주겠다. 그래서 리얼 컴포트 매장을 한번 창업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하단에도 가맹 상담 해가지고 전화번호나 이름, 연락처 이렇게 해가지고 매장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 그런 것들 볼 수 있고 자,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갔었던 듀오백이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느냐. 자, 이 날짜를 보면은 3월 16일입니다. 하한가로 갔죠. 마이너스 29.99%. 3월 16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녁 6시에 나왔는데 찌라시 한 장에 듀오백이 1시간 만에 상한가로 출렁거렸다. 자, 그 찌라시는 뭐였느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설이 돌면서 장중에 하한가를 갔다는 건데 자, 마감 후에 적정 감사보고서에 루머 판명이 나면서 시간에 올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월 16일 차트를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한가를 갔는데 자, 분봉으로 보면은 장 후반에 몇 분 만에 그냥 밑으로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하락했다. 감사보고서 관련한 것은 넥스트 사이언스도 같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개파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 루머로 판명이 되니까 다음날 갭상승해서 시가가 10.82%로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넥사랑 듀오백의 차이점 뭐냐면은 감사보고서 나오고 나서도 듀오백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했다. 이런 점이 좀 다르고요. 자, 그래서 흑자 전환 등 호재 속에서 투매한 투자자들은 허탈하다. 감사보고서 좀 일찍 내라.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성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보고서를 일찍 내면은 저렇게 무의미하게 하락을 받을 필요 없는데 늦게 내니까 하락을 막고 감사보고서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저렇게 이제 떨어졌던 것은 루머가 있었다는 건데 장마감을 앞두고서 증권가에서 듀오백 감사보고서의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 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매로 이어진 건데 3월 9일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일시는 3월 24일.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9일 공시에서 24일 주주총회를 연다고 했는데 주총 일정을 감안해보면은 일주일 전이잖아요. 일주일 전은 3월 24일부터 일주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 다음에 전. 일주일 전이니까 3월 16일까지는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장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루머가 돌면서 투매가 나왔던 겁니다. 그게 3월 16일이고 자,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오후 4시 14분에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머가 있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매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겠죠. 몇 분 차이인데. 자, 아무튼 이때 한번 떨어지고 나서는 주가가 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듀오백 사례도 한번 살펴봤고요. HLB랑은 뭐 관련 없지만은 이번에 넥스트 사이언스가 감사보고서 이슈가 또 있었고 좀 관련해서도 살펴볼 겸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줄줄줄 흐르는 하락 추세 차트였던 듀오백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HLB가 1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많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